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김종서 조선의 마지막 방패. 프롤로그 1453년 10월 10일 새벽. 칼날이 어둠을 가른다. 70세 노인의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수양대군의 칼을 든 무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방금 그들이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 북방의 전설, 문종이 남긴 마지막 안전장치, 김종서였다. 그의 눈은 죽는 순간까지 수양대군을 똑바로 응시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확신이었다. 그대는 후회하게 될 것이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일부 야망 없는 남자. 1410년 28세의 김종서. 과거 벌써 세 번째 떨어졌습니다. 김종서는 태연하게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다. 저 정도 실력이면 진작 붙었어야 하는데 왜인지 그는 번번이 낙방했다. 종서야, 너 정말 관직에 관심 없는 거 아니냐? 있죠. 그런데 억지로 붙는 건 싫어요. 그는 독특한 사람이었다. 야망이 없었다. 권력욕도 없었다. 그저 원칙과 소신만 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1405년 마침내 문과에 급제했다. 33세의 늦은 나이였다. 세종이 본 것. 김종서 함길도로 가라. 1433년 세종의 명령이 떨어졌다. 함길도는 조선의 최북단 여진족이 수시로 침입하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좌천으로 여길 명령이었다. 하지만 김종서는 달랐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는 북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서 전설이 시작되었다. 이부 얼음 위의 사나이. 영하 30도의 전쟁. 함길도 최전방.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에었다. 대감 여진족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병력은 300여 명. 우리는 150명입니다. 김종서는 미소 지었다. 불리한 상황을 즐기는 듯한 미소였다. 좋아. 정면 돌파한다. 참모들이 경악했다. 수적으로 열세인데 정면 승부. 하지만 김종서에게는 계산이 있었다. 얼어붙은 강 험준한 지형, 여진족의 심리.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전술로 바뀌었다. 결과는 대승이었다. 사군 육진 불가능을 가능으로. 1433년부터 1437년까지 김종서는 기적을 만들었다. 두만강 이북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조선의 국경을 확정했다. 6개의 진을 세우고 수만 명의 백성을 이주시켰다. 대감 불가능합니다. 겨울이 너무 춥고 여진족의 저항이. 불가능? 그런 말은 하기 전에 해보고 하시오. 그는 직접 최전방을 누볐다. 병사들과 함께 얼어붙은 땅을 팠고 함께 성벽을 쌓았다. 장군이 아니라 현장의 인부처럼. 병사들은 그를 신처럼 따랐다. 4년 만에 국경선이 완성되었다. 이 업적은 조선 500년을 통틀어 최고의 군사적 성과로 기록되었다. 세종이 말했다. 김종서가 아니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삼부 권력의 정점. 1450년 문종 즉위. 종서 대감. 예, 전하. 과인의 몸이 좋지 않소. 병상의 문종이 김종서를 불렀다. 왕의 얼굴은 창백했다. 즉위한 지 겨우 몇 달인데 벌써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전하, 솔직히 말하겠소. 과인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오. 그런데 홍의는 겨우 12살이오. 홍의. 훗날의 단종이었다. 문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왕의 눈물이었다.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종서 대감, 부탁이오. 과인이 죽거든
아이를 지켜주시오. 제발. 김종서는 무릎을 꿇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나이다. 영의정 김종서. 1451년 김종서는 영의정에 올랐다. 조선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사치스러운 저택도 화려한 의복도 거부했다. 권력을 누리는 대신 권력을 짊어졌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정을 살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68세의 노인에게는 가혹한 일정이었다. 대감, 몸을 좀 돌보셔야 합니다. 문종 전하께서 과인에게 맡기신 일이요. 죽을 때까지 해야지. 사부 그림자 속의 야망. 수양대군의 시선. 궁궐 한편 수양대군 이유 훗날의 세조는 김종서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 노인, 언제까지 저 자리에 있을 셈인가? 수양대군은 야망이 있었다. 왕이 되고 싶었다. 아니,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형 문종은 병약했고 조카 단종은 어렸다. 자신이 가장 유능했다. 세종의 아들 중 가장 뛰어났다. 하지만 앞을 가로막는 벽이 있었다. 김종서. 저자가 살아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수양대군은 이를 갈았다. 김종서는 너무 강했다. 군사권, 행정권, 백성들의 신망.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음모였다. 기습밖에 없었다. 1452년 5월 문종의 죽음. 전하. 김종서가 문종의 침전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종은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다. 종서. 대감. 예, 전하. 약속. 지켜주시오. 명심하겠나이다. 문종이 김종서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재위 2년 3개월. 조선에서 가장 유능했지만 가장 짧은 재위였다. 12살 왕 단종. 어린 단종이 즉위했다. 궁궐은 혼란스러웠다. 신하들은 불안해했다. 하지만 김종서가 있었다. 전하를 보필하는 것이 과인의 임무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그의 한마디에 조정이 안정되었다. 그만큼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오부 개유정난. 1453년 10월 10일. 오늘 밤이다. 수양대군이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김종서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꿈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는 신복들을 모았다. 김종서의 집을 급습한다. 살려두지 마라. 대감. 하지만 김종서 대감은 망설이지 마라. 저자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새벽의 습격. 김종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70세의 노인에게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다. 갑자기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 무슨 일이냐? 하인이 황급히 달려왔다. 대감.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김종서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영모로구나. 그는 검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십 명의 무사들이 안채로 쳐들어왔다. 김종서. 나와라. 수양대군이 직접 왔다. 김종서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칼을 들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수양대군. 후회하게 될 것이오. 닥쳐라. 내놈 같은 역적이. 과인이 역적? 웃기는 소리. 역적은 바로 그대여. 수양대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죽여라. 칼날이 번쩍였다. 육부피의 대가.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 김종서를 제거한 수양대군은 빠르게 권력을 장악했다. 단종을 압박해 결국 왕위를 빼앗았다. 세조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김종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충신들이 죽었다.
사육신, 생육신, 조선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목숨을 잃었다. 악몽. 왕이 된 수양대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김종서가 나타났다. 후회하게 될 것이오. 내 놈이 과인을 죽여도 소용없소. 대군, 아니 전하. 그대는 평생 과인의 눈빛을 잊지 못할 것이오. 수양대군, 아니 세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김종서의 말이 맞았다. 그는 후회했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다. 에필로그 역사의 판결. 김종서는 죽었다. 하지만 그의 충절은 죽지 않았다. 후대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다. 조선 최고의 명장, 최고의 충신으로 세조는 강력한 왕이 되었다. 하지만 찬탈자라는 오명도 함께 얻었다. 누가 옳았을까? 권력을 택한 수양대군인가, 충절을 택한 김종서인가? 역사는 답한다. 김종서는 죽었지만 이겼고 세조는 살았지만 졌다.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원칙은 영원하다. 김종서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종이 아니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질서였다. 임금과 신하의 신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500년 동안 조선을 지탱한 힘이 되었다. 끝.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김종서의 마지막 말.